안녕하세요. 곽진조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R 코딩, 그죠? 그 R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R과 R 스튜디오를 인스톨하고 그다음에 R 코딩하기 위한 R 데이터 구조를 쭉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R을 할 수 있는 R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됐어요. 됐고 그래서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은 실습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 실습을 마치게 되면 R에 관한 모든 건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그 이후 여러분들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많이 해보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 여러분들 스스로 책을 보시거나 이렇게 코딩을 직접 해보시는 게 좋아요.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R 코딩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R 코딩으로 따라 해볼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먼저 차트, 몇 가지 차트하고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R 프로그램의 특성이 통계하고 이제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은 통계적인 것을 좀 공부를 해서 좀 해보시면 되고,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는 건 시각화 측면에서 차트가 좋을 것 같아서, 차트 워드 클라우드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트는 우리가 파이 차트, 그 다음에 바 차트,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 플로팅 차트, 그 다음에 그렇죠. 산포도 되는 거. 플로트 똑같은 건데 산포도 이렇게 우리가 점 그래프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한번 보고요. 이렇게 해서 차트를 몇 가지 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을 해보는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시각화에 필요한 그래픽 파라미터를 여기다 같이 한번 잠깐 볼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차트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차트 유형. 차트 유형을 보면 처음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건 파이 차트예요. 그죠? 파이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파이 차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차트, 이런 차트, 바 차트죠. 여러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막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 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룹화된, 바 차트인데 이렇게 그룹화된, 이게 들으면, 지난달, 지난 분기, 이번 분기 하잖아요. 같은 팀인데 그룹화된 바 차트. 여기 있는 2014년, 15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룹화된 바 차트가 있는가 하면, 또는 이것도 우리가 플로팅 차트라고도 하고, 산포도라고도 해야죠. 이렇게. 예? 점 그래프라고 우리가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차트가 히스토그램. 그죠? 히스토그램. 이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은 차이가 있죠. 연속적으로 시리얼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이건 구분되어 있는 차이죠. 히스토그램이군요. 그렇게, 이건 이 X축이 연속성이 없는, 이거 X축이 연속성이 쭉 있잖아요. 지진 가는 거네. 쭉 올라가더라고 보니까 그런 차원의 히스토그램. 이것은 수학적인 용어니까 자세히 설명은 삼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박스 플롯.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런 것들은, 그죠? 쉽게 볼 수 있는 데는 주식 차트 같은 거 이렇게 박스 플롯을 표시하잖아요. 그죠? 메인 기둥, 꼬리 이렇게 해서 주가 올라가는 것은 빨간색, 떨어지는 것은 파란색으로 이게 표시하고 있잖아. 어쨌든 이게 박스 플롯이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실습을 같이 해볼 게 이것들이죠. 파이 차트, 바 차트, 산포도를 한번 해볼 거예요. 방법은 유사합니다. 방법은 유사하고 단지 함수에 쓰는 차이뿐이 없기 때문에 세 개를 해보면 여러분이 아무래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오늘 실습을 통해서 파이 차트와 바 차트, 그 다음에 이게 XY 플로팅이 나오는데 요거에 가는 게 두 개를 한번 실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파이 차트들이 파이가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부서별 영업실적, 그죠? 부서별 영업실적을 이렇게 파이 차트로 읽어봐요. 그래서 영업 1팀, 판매액 9억 원.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어떤 팀이 많은 거를. 영업 2팀이 15억, 영업 3팀 20억, 영업 4팀 6억이다. 그럼 이렇게 딱 그려보면 좋잖아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영업 1팀, 2팀, 3팀, 4팀을 파이 차트로 한번 그려보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방법은 여러분 그 파이 차트를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영업 실적을 이렇게 X라는 변수 할당을 해야 되겠죠. 9억, 뭐 15억 이렇게 각 팀별로 실적 X다 할당하고 그다음에 부서별 그다음 부서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부서명을 라벨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영업 1팀, 2팀, 3팀을 이렇게 그죠? 벡터 값으로 벡터로 넣어놓으면 되는 거죠. 컨카티네이션 C에서 벡터가 여러 개일 때는 C를 표시해서 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 파이 차트를 출력하는 함수가 무슨 함수요? 파이 함수라는 거예요. 파이 함수. 이게 함수 표시죠. 파이 함수.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 실적을 X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요. 이렇게 X라는 변수에 9억, 15억, 20억, 6억을 이렇게 이게 그 연속된 벡터 C로 해서 할당을 하는 거죠.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출력해서 이렇게 영업 1팀, 2팀, 3팀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영업 1팀, 2팀, 3팀, 3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라벨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벡터로 해서 영업 1팀. 이건 이제 스트링이니까 문자죠. 문자 부서명 이렇게 할 때 영업 1팀, 2팀, 3팀, 4팀. 이렇게 스트링을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을 써주면 돼요. F팀 3팀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파이 차트 이렇게 그리면,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여야 되겠잖아요. 부서별 영업 실적이다. 부서별 영업 실적. 그래서 이렇게, 이게 메인, 이게 부서별, 이게 메인, 이 제목은 이게 메인이라고 이렇게 변수를 넣어서 좀 돼요. 이렇게. 이 함수와. 그래서 그러니까, 파이라는 함수에 뭡니까? 요 X, 그죠? X라는 변수값을 가져오는 것이죠. X라는 변수값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가져오는데 이 순서대로 나벨은 요 나벨을 아까 나벨 변수 붙여놨잖아요. 이게 함수예요. 함수 X 함수 나벨스라는 함수명에 가져올 변수는 이거라는 거. 영업 1팀, 3팀, 4팀. 그럼 이게 이제 이 순서가 똑같아요. 영업 1팀은 9억, 2팀은 15억. 이렇게 순서가 똑같아야 되죠. 순서를 맞춰서. 그래서 요 나벨, 그죠? X, 그 다음에 라벨스는 나벨로 해라. 그리고 우리가 이 메인, 이 타이틀을 뭘로 붙여야 되겠냐? 타이틀, 파이 차트의 출력, 데이터 라벨을 이렇게 제목을 부서별 영업시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을 한번 코딩을 해보면 돼요. 코딩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제가 그 R 스튜디오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접 코딩을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제가 이제 직접 아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카피한 내용이고 이거 직접 했어요. 그래서 X라는 변수에 C에서 9억, 15억, 20억, 6억을 넣고 나벨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영업 1팀, 2팀, 3팀, 4팀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파이라는 함수, 요게 중요하죠. 우리가 파이 차트는 만들 파이라는 함수를 쓴다는 거죠. 파이라는 함수에 X 값을 가져오고 이건 파이라는 함수에 들어가는 겁니까요? 파이라는 함수가 뭐냐면 저는 파이라는 함수의 내용이 변수가 그렇죠. 그렇죠. 9억, 15억, 20억, 6억이라는 가져올리는 거예요. 이 변수를 정수값을 가져오고 그래야 적당히 나눠지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붙일 라벨을 어떤 것들이나 라벨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나서 이 파이 차트에 제목을 뭐라고 붙일 것이냐. 그럼 부서 또는 팀별 제가 부서 가로 열고 팀별 영업 시적을 써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엔터 해서 R 스튜디오 컨트롤 하면 이게 이렇게 출력된 겁니다. 이렇게 부서 팀별 영업 시적으로 이렇게. 네, 아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출발하게 돼 있어요. 디폴트 값으로는 여기 오후 3시 방향이죠. 3시 방향. 그죠? 3시 방향 1팀, 2팀, 3팀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이게 파이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보셔야 아시는 거예요. 눈으로 봐갖고는 무엇이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직접 해보지 않으면
어려워요. 한번 해보시기 파이 차트 그려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 차트, 그죠? 소위 말하는 막대 그래프라는 것이죠. 막대 그래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부서별 영업 실적을 우리가 바 차트로도 그려볼 수 있잖아요. 아까는 파이 차트로 해서 이렇게 나눠봤지만 바 차트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영업 1팀, 2팀, 3팀, 4팀의 그렇죠? 실적이 9억, 15억, 20억, 6억, 뭐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들을 그려보는 거예요. 영업 1팀 9억, 막대 그냥 바가 여기 이 숫자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9억, 15억, 20억, 6억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미리 보면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코딩을 해보시면 이렇게 코딩.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이 바플롯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출력을 하거든요. 바플롯이라는 함수. 그럼 이 바플롯 함수의 출력을 만드는데 첫 번째는 마찬가지 영업 실적을 할당을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막대 그래프이기 때문에 하이시라는 변수를 써본 거예요. 하이시라는 변수, 막대 그래프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9억, 15억 똑같아요. 아까 거기서는 우리가 이건 나벨스라고 해요. 나벨로 붙여놓고 그랬잖아요. 실적을 해놓고 해서 영업 1팀 똑같아요. 똑같이 해주시면 해놓고 하면 이렇게 코딩하는 거죠. 그죠? 코딩. 이건 하이 막대 그래프의 크기를 봤을 때 9억, 15억. 이건 이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명을 써도 상관없어요. 꼭 하이시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유자재 하시는 사람이 편리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하이라는 변수에 이 벡터 값을 집어넣는 이 정수 9억, 15억, 26억 영업 실적을 할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실적에 아까는 라벨스를 파이라는 함수가 라벨스라고 했는데 이 바플롯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임스라고 되게 네임을 해본 거예요. 이게 함수에 네임스 좀 아규먼트 됐기 때문에 그대로 혼돈하지 않게 해서 네임을 준 거예요. 영업 1팀, 2팀, 3팀, 4팀을 더블 코테이션을 해가지고 콤마에서 부서명을 이렇게 합당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바플롯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바플롯. 그래서 바플롯이랑 아까 뒤에 한번 보실까요? 차이를 보면 이렇게 했잖아요. x 라벨스 값 됐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x 라벨 줬잖아요. x 라벨. 우리가 네임수 줬잖아. 바플롯은 여기 하이더고 네임스 들어갔잖아. 여기 파이 값은 똑같아요. 하이 대신 x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라벨스 때문에 네임스 아규먼트가 들어갔다는 차이.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메인,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타이틀은 부서별 영업실적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출력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실제 직접 R-스튜디오 코딩을 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이 9억, 15억, 20억, 6억. 네임은 C는 영업 1팀, 3팀, 4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바플롯 함수를 써서 이렇게 쓰는 거죠. 하이 names.argument는 name이다 이거 가져와서 메인은 부서별 제가 이제 성결대학교로 성결을 한번 써봤어요. 성결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해보면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부서별 영업실적 제가 성결을 넣어보니까 성결 그대로 나오죠. 영업 1팀, 2팀, 3팀, 4팀 쓰시면 되겠어요. 이 바플롯 막대 그래프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 지금 직접 해보실게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때려서 해보실게 이거예요. 그죠? XY 플로팅 차트 우리가 산포도 그죠? 이렇게 그래서 뭐 키가 성장함에 따라서 몸무게 가위가 어떻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XY 플로팅 그래프라고도 하고 우리가 산점도라고도 하고 우리가 뭐 T 그래프라고도 얘기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배울 때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실습 데이터는 아래 기본적으로 데이터 셋이 들어가 있어요. 아래
아래 내장돼 있어요. 아래 내장된 키와 몸무게 그 R 그 프로그램 좋은 게 뭐냐 실습할 수 있는 데이터 세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데이터 미국의 평균적인 데이터 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여성의 이것을 이제 만들어서 평균을 만들어 넣은 것을 해서 한번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보면 순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exploration height. 그러면 우먼이라는 데이터 세트에 이게 디렉토리 표시예요. 데이터 세트에 있는 weight 값을 키에다 할당하고, 그죠? 키라는 변수에 넣어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몸무게 weight. weight이죠. 우먼이라는 데이터 세트의 그 디렉토리 밑에 있는 그 weight을 갖다가 몸무게 할당하고 바 차트는 이게 플롯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용해서 출력하시면 되겠어요. 플롯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 세트를 일단 가져와야 되겠죠. 불러야 되겠죠. 우먼이라는 데이터 세트를 불러오면 이렇게 불러오면 돼요. 우먼은 데이터 세트를 불러오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게 데이터 세트에 아래 내장된 우먼의 데이터 세트를 불러오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대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하이트라는 열, 웨이트라는 열이잖아. 그럼 우리가 이게 지정할 때 아래 지정할 때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자, 하이트 볼까? 블루 화이트를 보면 우먼이라는 이건 그 커멘트고 우먼이라는 데이터 세트의 달러가 우먼이라는 데이터 세트 밑에 디렉토리 밑에 하이트라는 값이 이 데이터 값. 그래서 요 값을 지정하려면 우먼이라는 데이터 세트 밑에 웨이 값, 요 값 지정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플로트 차트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코딩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웨이트를 여기 이제 이 플롯이라는 함수가 x, y 값을 넣어줘야 되니까 이게 x고 y 값이잖아요. x축, y축.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x축과 y축이 있어야 되니까 이 x축, y축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x축 값을 우리가 y축 값부터 보면 y축 값은 weight, 몸무게 변수 weight에다 집어넣고 하이트라는 변수의 하이트라는 변수를 우먼의 데이터 세트에 그 디렉토리 하이트 값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플롯이라는 함수 써서 하이트이 x축이겠죠. 키 값에 따라서 몸무게. 그래서 x의 라벨이에요. x축 라벨을 우리가 키로 하고 y축 라벨은 몸무게로 하겠다. 그렇게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출력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x축이 하이트잖아요. 하이트 52 하이트, y축 웨이트 값. 그리고 라벨은 x의 라벨은 키, y의 라벨은 몸무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x, y 플로팅 차트를 우선은 여러분 이거 좀 따라서 해주셔도 되니까 실습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보시면 엑소의 플로팅 차트를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시면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환경공단에 들어가서 미세먼지 자료를 제가 직접 한번 봤어요. 미세먼지 2020 11월 20일 기준 것으로. 그래서 여기 어떤 자료, 이 자료, 그죠? 이 자료를 가지고 이 미세먼지 자료예요. 서울의 12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거죠. 12 마이크로그램. 15 1평균 10마이크로, 이 시간 평균 1평균 10마이크로 11 쭉 있어요.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웹사이트 플로팅 차트를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환경공단에 들어가서 보시면 한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테이블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이 값을 가지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마이크로그램. 이게 이제 PM 2.5 이제 미세먼지 정도가 2.5 마이크로미터,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로 우리가 아주 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그래서 1평균 10, 11, 9 이렇게 값을 가져와 가지고 그려보면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걸 이제 그 위치를 따라 서울이 이게
이게 위도고 이게 경도예요. 서울에 우리나라 지도 이걸 갖다 지도에다 넣으면 이렇게 지도에다 붙이면 이게 맞히는데 위치별로 지역별로 할 수 있어요. 서울이 이쯤 되고 인천이 이쯤 되고 이게 위도 경도를 넣고 이렇게 그려보면 좋겠죠. 위도 서울이 위도 서울이 한 이 정도 되나요? 37도가 38도 되고 경도로 한 127도 이렇게 위치 정도로 울산이 지도 이렇게 그리면 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 자, 코딩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CT 여기 먼저 이것부터 보시면 플롯이라는 함수예요. 플롯이라는 함수. 플롯이라는 함수. 또 이제 x, y 값을 집어넣자. x값, y값. 아까 x값, y값은 뭐냐면 여기 이제 이 값을 넣어줘야 되니까 이 값을 이게 x값, s값 뭐예요? 경도, y값 위도잖아. 위도를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찾아서 경도와 위도를 찾았어요. 찾아서 넣어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볶아야죠. 헷갈리니까. 그래서 도시명은 아까 그대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를 도시명을 지명을 넣어주고 아까 이 값이었죠. 미세먼지의 변수명 PM25를 해봤어요. 아까 그 PM25를 일평균 초미세먼지 값을 이렇게 가져왔죠.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했죠. 10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위도 값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서울의 위도, 부산, 대구 위도, 37.5도, 35.5, 18도 이렇게 위도를 쭉 가져왔어요. 이 경도, 그죠? 서울의 경도, 지역이동, X축과 Y축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로팅 함수가 X축과 Y축, 그죠? X축은 뭡니까? 그죠? 롱기튜드를 이렇게 악어로 해서 에로회로를 했어요. 롱기튜드. 그래서 X축은 위도, Y축은 X축은 경도, Y축은 위도를 표시했어요. 이게 이제 포인터 캐릭터예요. 포인터 캐릭터를 그 안에 산점조에 찍어주는 그 캐릭터 모양을 어떤 걸로 할 거냐. 그 이제 뒤에 이제 보시면 그거는 19번을 선택했고 19번. 이건 캐릭터 익스펜딩. 그죠? 캐릭터 크기를 얼마큼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이 미세먼지에 따라서 미세먼지 큰 데는 좀 크게, 작은 데는 작게 찍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PM25 값에 곱하기 0.5배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PM25가 0.5배를 하고, 그 다음에 칼라는 RGB, 뒤에 이제 칼라가 뒤에 이제 보시면 되니까, RGB 기본 색깔 1.0.3을 써라. 100, 표시는 RGB 값이 R이 1이고, 그죠? RGB 값이요. 이렇게 써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리미테이션. 우리가 지도를 만드는데, 그죠? 그래프를 만드는 리미테이션. CL 리미트는 최소 126, 최대 130, Y는 35에서 38. 그래서 경도. 그래서 X 라벨은 경도, Y는 위도를 쓰고 이렇게 표시하라. 한번 볼까요? 텍스트는 이렇게 쓰라는 거고, 이것도 텍스트 라벨 쓰는 CT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 데모를 보시면 빠를 거야. 이렇게 썼다. 이게 직접 해보는 거죠. 이게 리미테이션이야. 리미테이션. X축 리미테이션은 120, 130까지만 줬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이걸 안 써주면 0부터 130까지 쓰게 되니까, 이제 조밀해야 되니까. 그냥 Y축은 리미테이션 35에 38 이렇게 써준 거죠. 이렇게. 그리고 써주고, 라벨은 경도, 여기는 위도, 경도, 위도, 써줬다는 거죠. 이렇게 써준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텍스트에, 여기다가, 라벨에서 CT를, 여기 그 경도 2도 이 지점에다가 이 CT를 써주라는 거죠. 시터. 텍스트는 X축하고 Y축 이 만나는 곳에다가 이 CT 값을 써주라는 거, 서울 경기 써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출력 경고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좀 XY 플로팅 차트 중에서는 좀 신경 좀 써야 될 것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열의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 플로팅 차트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R 가지고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저 과제를 한번 해봤지만, 지난 시간은 뭡니까?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했는데, 직접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서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예요. 그죠? 이건 무슨 코딩을 내가 한번 해봤냐면, 그냥 워드 클라우드로 보는 지역별 미세먼지 하나. 아까 이게 그 미세먼지잖아요. 일평균. 이 값을 가지고, 이 양에 따라서 이 글자를 크고 작게 유치를 해주면 좋겠잖아. 그러면 뭐 쉽게 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단어들의 빈도, 또는 이게 이그 값, 저는 이 값을 한번 해봤어요. 지역별 현황 등을 해서 엑소의 풀차트를 워드 클라우드 다시 표기해보는 거예요. 워드 클라우드로. 아까 이 값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워드 클라우드. 이건 워드 클라우드는 이 패키지가 기본 패키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기타 패키지예요. 워드 클라우드는.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돼요. install 패키지 워드 클라우드. 그래서 설치할 때는 이렇게 그 패키지의 양쪽에 더블 코테이션을 해줘야 한다고 그랬죠. 하고 설치를 한 다음에 이 패키지를 불러와야 되죠. 그죠? 패키지 로딩이야. 그 메모리를 불러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 워드 클라우드 패키지 로딩해서 해놓고,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지역명을 우리가 정해줘야 되겠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저는 이제 경기까지 넣어봤어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까지 지역명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아까 그 PM29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이렇게 벡터로 정의를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 워드 클라우드 함수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죠? CT, 프리퀀시 PM25. 빈도는 우리가 그 워드 클라우드는 그 빈도에 따라서 용어의 단어 빈도나 이런 것에 따라, 여기는 프리퀀시는 PM25값, 25값으로 정해서 PM25가 다른이기 때문에 프리퀀시 25를 주고 오고, 그 다음에 컬러는 무지개 색깔 3가지, 빨주노 3가지를 하는데, 랜덤으로 무작위로 해라. 그래서 이게, 그렇죠? 추루를 켰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지역별 농도 PM 월드 컬러 요, 그렇죠? 이 지역별 서울 부산 지역별 농도 PM25에 따른 워드 컬러를 무지개 색깔로 3가지 무작위로 적용해서 출력해봐라. 해보니까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이렇게, 그죠? 제가 직접 이게 이제 우리가 써놓지 않았지만 경도 유도에 따라 써보는 거예요. 그죠? 크기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R 코딩을 하기 위해서 R 프로그램을 직접 R 프로그램과 R 스스로 설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그 R의 그 데이터 구조, 자료 구조 이용하는 방법, 패키지를 그 불러오는 방법, 함수를 쓰는 방법, 함수의 의미까지 보셨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직접 여러분들이 그 R 프로그램의 특성인 시각화를 한번 보시는 차원에서, 제일 많이 쓰는 통계하고 이 R 프로그램의 강점이 통계하고 시각화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 돼요. 차트가 제일 강점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차원, 그 워드 클라우드. 그래서 이렇게 그 시각 R 프로그램을 직접 실습하면 여러분들이 따라 해볼 수 있도록 보여드렸고, 그럼 시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픽이죠. 그래픽 파라메타들을 한번 간략하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죠. R에서 이게 플로팅 컬러들이에요. 컬러가 657개 컬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컬러를 보시면 나와요. 이렇게 그 R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치면 나와. 랭스가 이 개수죠. 개수 몇 개가 나타나라. 컬러 값을 이렇게 함수를 주면 이 컬러가 이래서 657개 컬러가 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리스트가 됩니다. 여러분 R 스튜디오 치면 이렇게 655, 656, 657이 되겠죠. 쭉 볼 수 있어요. 컬러가. 여러분 이게 숫자만 봐서 모르겠죠. 무슨 컬러인지. 스카이 블루 원 뭐 이런 거 잘 모르죠. 이 컬러 명칭들을 친절하게 눈으로 보시면 올 수 있도록 숫자를 매치시켜놨어요. 1번 이렇게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컬러를 만약 657번 컬러. 저도 이름을 잘 모르죠. 미대를 안 나왔기 때문에. 655, 655이 엘로 그린이네요. 엘로 그린.
이게 옐로 그린이라는 거. 이게 옐로 그린. 이렇게 표시 컬러. 이걸 보시고 정의를 하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컬러를 할 수 있어요. 657 컬러가 아래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컬러다라는 걸 아시고 이렇게. 그 아래 색을 이제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인덱스로 표시하는 방법. 아까 그게 인덱스죠. 1번 657번까지 인덱스. 그 다음에 또는 컬러 네임을 쓸 수도 있어요. 뭐 레드, 뭐 옐로, 그다음에 16진수를 표시할 수 있는 RGB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 4번, 뭐 657번, 4번 색 이름은 뭐 블루다. 16진수 이렇게 RGB 트리플 00, 205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62번, 뭐 73번은 62번은 16진수 값은 이렇게 표시되고 이렇게 표시된다. 이렇게 방법이 있다라는 거 하시면 세 가지. 우리가 아까 컬러를 지정하는 방법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지금 가장 편리하죠. 0번, 8번 이렇게 표시. 그다음 파라메타. 이건 뭐 M 프로는 1, 화면 불안은 일행 두 개를 표현하는 뜻이고, 그래서 이게 어떤 파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1번에서 8번까지 컬러를 1비트를 쓰는데 계속 1에서 8까지 쓰라는 얘기죠. 이렇게 1에서 8 리피트 1에서 8까지 반복 1에서 8 리피트 지난 함수 얘기해줬죠. 리피트 1에서 8까지인데 컬러는 1에서 8에다가는 1, 2, 3 이렇게 8 16컬러 이렇게 쓰는 거. 그런 걸 표시하는 거. 그게 제한적이죠. 딱 쓸 수 있는 게 16개 이렇게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그렇죠. 이름 16진수 RGB 색상표를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름이잖아. 화이트를 수 있고 이렇게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블루 아주 뭐 화이트, 블루 몇 가지 컬러 말하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 컬러 이렇게 쓰는 거죠. 초콜릿 쓸 수 있고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PDF로 잘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 그래서 시각화하는데 중요하게 쓰는 컬러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플로팅 함수의 그 플로팅 캐릭터라고 얘기하죠. 플로팅 캐릭터. 이게 그 아까 제가 몇 번에 19번 했을 거예요. 19번 이렇게 원어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표시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20번까지는 쓰면 되고 21번부터 요 25번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 그 다음에 라인은 파란색 안에 칠할 수 있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섹스가 그거죠. CEX, 캐릭터 익스펜딩, 크기가. 디폴트는 1이에요. 디폴트는. 요 숫자는 PCH 넘버예요. 넘버고 이름은 디폴트 값이고 디폴트 값에 뭐 3배, 4배, 5배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죠. 점의 크기, 산재 보이는 점의 크기는 이걸로 표시하면 되는 거고. 플롯, 아까 플롯 하면 X축, Y축, 그 다음에, 그죠? 크기가. X, Y를 그리되 점의 크기를 이걸로 한다. 그래서 CEX의 기본값이 1이고 작을수록 크기가 비례에 작으면 클수록 커진다라는 차원을 하시면 되죠. 일단 컬러를 하는데 우리가 그 파라메타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컬러 쓰고 이게 파라메타 쓰는 방법이 이게 많은 것들이죠. 그죠? 컬러. 그죠?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활용해 쓸 수 있는 방법들 그래픽 오는 걸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 코딩을 자꾸 하시면서 보면 궁금하고 그다음에 의욕이 생기면 이것 좀 해봐야겠다 찾아서 하시면 돼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이 정도 알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여러분 처음에 우리 헷갈릴 수 있는 것들만 보여드리면 플로팅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서 아까 그 플로팅 그래프 그렇죠? X축, Y축 키 이렇게 그리는데 끝에다가 타입을 쓰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타입이 P 같으면은 이거네. 이 점으로 된 거. 포인트. 그 다음에 라인이라는 뜻이요. 타입을 L을 치면 라인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타입에 하이를 치면
그 y 값에 따라서 이 크기가 쭉쭉 그려지고 이거 노는 없고. 근데 보스 이게 그 포인트와 라인을 보스로 B 이건 스테어 계단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들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R 코딩을 실수할 수 있도록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보여드렸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해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예제나 과제를 통해서 해보셔가지고 숙달해서 R 코딩을 만들어서 기왕에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라는 과목을 그 수업을 해서 강의를 한 학기 동안 들었으니까 이것을 좀 잊어버리지 마시고 틈틈이해서 코딩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R 코딩 따라서 실습하는 것을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